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이제 설도 지났고요. 음력으로 새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물론 사주 명리학에서는 절기인 입춘을 기준으로 새해로 보는데 입춘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1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여러분들께서 2025년 한 해도 모든 일 잘 되시고 또 복도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순조롭게 순탄하게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위난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이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가 이제 6시간 만에 해제를 했고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충격적이고 쇼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을 하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한테 지금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자들이 결론을 내놓고 지금 시간을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에 아셨겠지만 거의 이 종중 세력, 친중 세력, 즉 중공 자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잠식이 됐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설마 중공이 우리나라 요소 나라 모든 곳을 장악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북한보다도 중공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한두 해 작업을 한 게 아니에요. 벌써 김대중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의 20년 넘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이런 것을 알고 반국가 세력을 했던 게 바로 중공을 지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중공이 무너져야 우리나라도 유리한데 이 중공도 이 이상 징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진핑이 이 권력이 지금 예전 같지 않아요. 시진핑이 3연임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황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중공의 상황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지어 시진핑의 권력이 지금 뭐 겉으로만 이제 시진핑이 모든 걸 장악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지금 실권이 없다 아니면 쿠데타 상황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이상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상하지만 지금 중공도 엄청나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시진핑의 권력이 지금 어떻게 될 건지 향후 중공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공이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저도 역시 저는 뭐 한 4년 전, 5년 전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2년 전에도 역시 시진핑이 위험하다. 이거는 2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은 뭐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하고 상황이 또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시진핑의 권력이 견고하다 이렇게 나올 텐데 저는 시진핑이 위험하다 이야기했었고요. 3년 전에도 제가 시진핑이 2025, 6, 7 이 3년 사이에 사망도 할 수 있고 권력을 쫓겨날 것이다. 이런 영상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금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중공이 이제 붕괴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때 이제 코로나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코로나 시기 중국이 또 어떻게 변하고 또 여기 보면 2021년 9월 달에 시진핑 사망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년 반 됐네요. 그리고 2022년에도 역시 11월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멸망하는 이런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시진핑 사망한다. 계속해서 제가 2, 3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올렸었어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전혀 믿지를 않고 또 실제로 뭐 어떻게 보면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 24년에 늪에 빠지고 최악의 시기 오고 특히 연말에는 연말을 못 버티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서부터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구은 시대에는 부동산이 이제 붕괴까지는 아니지만 부동산을 사면 안 된다 부동산 시대 끝났다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게
거의 제 영상을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한 흐름대로 상당히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물론 저는 뭐 예언가는 아닙니다. 사주 명리학자고 풍수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예언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큰 흐름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라든지 정치적인 상황, 또 시대의 흐름 변화 이런 걸 알게 되는데 일단은 중공이 무너져야 우리나라 이 종중 좌파 세력들이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엔 취임을 해서 지금 중공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제시하고 관세부터 모든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멍청한 국회의원들 그리고 뭐 법원에 있는 판사들 그리고 언론계, 출판계, 연예계, 뭐 문화계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까지 이 중공을 빨아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심각한 상황이고요. 중공이 북한보다 더 위험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김정일이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일본이 100년의 적이라고 하면 중공은 1000년의 적이다. 그거 아주 핵심을 찌른 말입니다. 일본이 사실 우리나라 괴롭힌 것도 있지만 중공이 우리나라 2000년, 3000년 동안 한 그 억압이나 행태를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일본은 저리 가랍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중중 좌파들, 친중 좌파들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일본만 나쁘게 하고 중공은 뭐 선이고 안미 경중이다. 뭐 이렇단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일단 중공이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부터 고려 뭐 그 이전 당나라가 이제 삼국 시대에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 고구려까지 멸망시켰잖아요. 이런 거 본다고 하면 결국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공이 가장 철천지 원수다. 북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시진핑이 권력이 공고화되고 시진핑이가 뭐 황제가 돼서 모든 것을 다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보면 이게 중난하이라고 해서 지금 시진핑의 관저가 요 물가 앞에 이렇게 섬처럼 둘러싸여 있는 거기가 시진핑 관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물가로 해서 호수를 판 거는 이제 외부 세력들이 아니면 뭐 군대라든지 뭐 누가 이렇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물 뭐 배 타고 들을 수밖에 없는 배 이런 거 만들면 다 드러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요새에 둘러싸이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섬처럼 고립돼 갖고 물로 둘러싸여서 있는 거, 즉 사방팔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는 건 풍수적으로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진핑이도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거로 알려져 있어요. 뭐 뇌에 어떤 문제가 있다, 뇌출혈도 일어난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왼쪽에 보면 이게 풍수적으로는 최악의 사실 상황입니다. 이게 섬처럼 고립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방어적인 측면은 유리하겠지만 불리합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이쪽 맨 앞쪽에 보면 이게 바이두 자료인데 앞에 무슨 뭐 성문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차량이 돌진해서 뚫고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잡혔어요. 그 사람은 당연히 뭐 죽던지 어떻게 됐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요새화가 돼 있고 더 이상은 뭐 시진핑이가 어떤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공의 지금 권력 다툼, 특히 장유협이라고 하는 장이샤가 지금 중앙군사의 부주석인데 이자가 지금 시진핑을 코너로 몰아놓고 있고 권력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여러 곳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당 총서기가 시진핑입니다. 그런데 당 아래 이렇게 보면 중앙군사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앙군사위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기구인데 시진핑이가 중앙군사위 주석입니다. 주석이고 사실 위원장이죠. 그런데 이 부주석, 부위원장이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사람이 장이샤입니다. 장유엽이라고 하는 자인데 이 자가 사실 왼쪽에 이거 백악관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죠. 이 설리번이 왔을 때도 작년에 사실 시진핑이도 이제 만났지만
장이샤도 이 설리번을 만나고 이렇게 활짝 웃고 있습니다. 지금 별 3개죠. 중궁은 우리나라처럼 별 4개 대장이 없고요. 상장이라고 합니다. 상장이라서 별 3개가 있는데 중궁에는 5개의 군부가 있는데 이 장이샤가 거의 그 5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곳 3군데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어요. 한 군데는 지금 공석에 있고요. 서부 궁부에는 이제 힘이 딸리는데 거기는 뭐 세력이 약하고요. 거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 이 장이샤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이샤가 장씨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예언서, 뭐 철판도, 추배도, 뭐 마전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 추배도에 이 중궁에 이제 그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가 예언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 장씨, 그러니까 장이라고는 안 나왔어요. 거기 이제 활공자를 써서 활공자의 그 군사가 이제 궁궐을 들어가서 뭐 권력을 장악한다는 이런 예언이 있는데 그게 장씨를 나타냅니다. 바로 이 장유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언서에 보면. 그런데 장이샤가 설리번만 만난 게 아니고요. 사실 보면 얼마 전에도 지금 베트남을 갔는데 베트남도 전용기를 타고 갔었고요. 베트남의 주석을 만났는데 정상회담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뭐 국방부장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합참의장 역할이거든요. 장이샤가. 그런데 국가원수급의 의전을 받았고요. 베트남이 어떤 나라예요? 사실은 거기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지만 중공하고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베트남 그 공산당 총서기를 같이 정상회담처럼 만났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중공이 군장성 연속해서 20명 숙청해 쿠데타 일어나기 직전 상태다. 그리고 24년 12월 달에 보면 중국 심상치 않은 서열 장유샤 숙청당할까 쿠데타 일으킬까 이게 칸중국 코리아에 나온 건데 실제로는 장유샤가 정권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나온 거 보면 이제 후추나가 원래는 후진타오가 이 시진핑 다음에 후추나를 중국의 총서기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밀려났어요. 그런데 후추나가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다가 이제 후추나가 지금 드디어 나타나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장유시하고 후추나하고 내가 봤을 때는 권력을 서로 분점을 하고 시진핑을 몰아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이자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시진핑이는 2027년까지 해서 대만을 침공을 해서 대만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근데 이것은 지금 군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중공에서 벌어지는 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나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머지않아 이제 탄핵 인용을 해서 파면하면 끝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숙주가 지금 중공이기 때문에 중공이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그 왕훈잉이란 자가 국가 서열 3인가 4일 거예요. 왕훈잉이가 모든 시진핑의 책사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권력이 바뀌어 왕훈잉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권력 쟁투가 벌어지면 우리 대한민국에 과거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침투해서 사회 곳곳을 장악하지 못해요. 그런 중공이 숙주가 지금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시진핑이는 지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대만을 침공해서 자기 업적을 세우고 싶은데 이 중국의 군부들은 화웨이 아시죠? 화웨이도 중국의 군부에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국 군부에서 좌지우지하고 가장 많은 그 지분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중국 군부가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회사가 화웨이예요.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처럼 나라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중국의 군부들이 엄청나게 권력과 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데 돈을 엄청나게 빼돌렸는데 만약에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지금 푸틴 같은 경우도 그 자금이라든지
푸틴이 빼돌린 자금 이런 걸 다 지금 동결시키고 막아놓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자들도 돈을 다 차단당하고 자기들 빼돌린 돈을 미국에서 막아버리면 쓰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싶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중공이 나라가 부강해지면 부강해질수록 우리 대한민국은 더욱더 힘든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중공 자체가 제가 또 전에 여러 번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공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왕조가 분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취임을 했는데 여기하고 맞물려서 이제 중공은 거의 뭐 분열의 나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여기 중국 공산당 총석인 시진핑의 사주도 사실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시진핑이 같은 경우는 사주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사주에 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가 굉장히 많은데 정유일주예요. 그러면 밑에 이 재성을 깔고 있는데 화가 이렇게 많으면 이게 군비쟁제라 그래서 사실 사람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군비쟁제의 사주가 있는 사람들은 돈복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했을 때 망할 확률이 높다라든지 아니면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심지어 관제 송사가 벌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시진핑이 사주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완전히 중공을 시진핑이가 연임하면서 중공을 말아먹고 있잖아요. 그 전에 후진타오라든지 장점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공이 활력이 있다가 이 시진핑이 이자가 총서기가 되면서 중공이 서서히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2025년 올해 을사년 26년 병우년 27년 정미년 이 3년을 보며 온통 불바다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2년 전 영상에서 시진핑이가 만약에 2027년 대만을 침공하면 시진핑이 불에 타 죽는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또 구운시대 중공이 망하는 이유 중에 구운이라는 건 풍수적으로 불의 기운이기 때문에 온통 불바다가 돼서 결국 중국의 경제가 녹아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2년 전 3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구운 오기 전에. 그런데 실제로 이게 제가 말씀드린 2, 3년 전에 말씀드리는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다 실제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25년 을사년도 지금 시진핑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올해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내년 26년 병우년은 시진핑이 아마 못 버티지 않을까. 물리적으로 즉 쫓겨날 수도 있겠고 쫓겨나지 않으면 권력이 무력화되고요. 아니면 심지어 26년, 27년 사이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도 2025, 26, 27년 이 3년 사이 시진핑이 사망한다. 영상을 올렸던 건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진핑이 상황이 녹록지 않고 거의 뭐 사망하지 않아도 권력이 지금 거의 무력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시진핑의 사주를 보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실 제 생각 외에도 중국의 유명한 고승 허운선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무려 120살을 살았어요. 1840년에서 1959년. 그러니까 이제 중공의 이제 대약진 운동이죠. 1960년대 전에 그때 죽었는데 이 사람이 중국 최고의 고승이자 예언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스촨성 뭐 대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리고 중국의 올림픽이 열린다. 뭐 이런 이야기서부터 해서 또 중국이 통일을 이루고 그 이후에 멸망을 하는데 또 중국만 지금 멸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또 2034년경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34년에 대한민국이 통일이 된다. 이런 것도 이분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국 공산당이 망한다. 그리고 미국하고 전쟁이 벌어진다. 이런 예언까지 했는데 그게 이제는 2025년부터 27년 사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일이 정말 벌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분이 지금 현재
앞으로 3년 사이에 이런 엄청난 것들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공도 위험하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굉장히 위태위태하면서도 결국 통일이 된다. 물론 이분 말고도 마이앤펑이라는 분이 청나라 시대 예언가가 또 예언을 해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 그런 예언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이 예사롭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예언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지금 통일을 원하지만 오랫동안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가 죽고 60년 후인 뱀의 해, 그러니까 1959년도에 죽었으니까 59년도 60년이라고 치면 그럼 2020년 60년 지나고요. 그럼 2020년이 60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후인 뱀의 해니까 25년 올해 을사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25년 을사년에 이 북방의 기운이 쇠락하고 이 중공의 기운은 하늘에 닿고 전성기를 맞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는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겉으로 보여졌을 땐 중공이 지금 최고로 힘이 센 시기니까 어떻게 보면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닿을 정도의 전성기면 이제 내려올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성기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다. 그렇지만 동쪽 끝에 있는 큰 땅의 나라, 여기서는 이제 미국을 지칭하는 거죠. 근데 이 동쪽 끝에 있는 큰 땅의 나라가 중국의 원수가 된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고 취임을 함으로써 이제 중국 입장에서 미국이 원수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통일이 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남쪽의 작은 섬이라는 것은 대만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거의 소멸이 되고 이 중국 땅에 거대한 불길이 번지고 폭발이 일어나고 전국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이거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실제로 이 25, 26, 27년 이 3년 사이에 정말로 이분이 예언한 거 보면 전쟁을 지금 예언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진핑이가 과연 전쟁을 일으킬 것인지 앞서 말씀드린 장이샤가 지금 군권을 쥐고 있는데 전쟁에 참전을 해서 자기들도 완전히 쑥대밭이 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고 강대국이 되는 시기도 예언을 했는데 이분이 허운선사가 사망하고 80년 이내 그러니까 2020년이 60년이고요. 80년이면 2040년이잖아요. 2040년 이내 중국 통일한 후 호랑이 해, 즉 2034년이 호랑이 해입니다. 갑인년. 이때 통일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게 예언으로 그칠지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할지 이제부터 지켜봐야 되는데 25년 올해부터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암 남사고 선생이 통일된다 이런 예언을 했었잖아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2025년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역사적인 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실제로 예언한 거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심각하고 위태위태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통일이 돼서 강대국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긍정적이라 보고요. 아무 탈 없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